폭력이 도시를 덮었고 시신이 거리에 질비했던 이곳은 1980년 5월 광주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피살된 뒤 사건 수사 책임을 맡으며 역사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였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정보수사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된 그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며 정치적 실세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유신 독재가 무너진 자리에 신군부가 등장을 하자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계엄을 확대한 겁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은 중지됐고 언론과 방송은 검열됐으며 집회는 금지됐던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신군부의 답은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전명 화려한 휴가의 시작이었습니다. 1350수는 개경여단이라 그래가지고 비정규전 부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낙하산을 타고 적지에 침투하는 그런 걸 주 목적으로 하는 부대고, 7공수, 9공수, 11공수 간첩이 넘어왔을 때 그 간첩을 소탕하는 부대. 이런 참 그 군인으로서는 잘 훈련된 사람을 군대가 그런 데 침투한다는 건 사실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진압한 계엄군은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8중대에 있던 유모 중사가 대검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거기 젊은 애들이니까 자기 대검을 빼서 그 학생의 다리를 찔렀다. 그것은 마치 적군과의 전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대검을 총에 장착해 시민들을 찔렀다는 계엄군.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은 21일 오후 1시에 벌어집니다. 계엄군이 금남로에 모인 10만이 넘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한 겁니다. 누구도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눌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내 새끼. 그 뒤 시민들도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7일 새벽 신군부는 전차 18대, APC 장갑차 9대, 500MD 무장 헬기 4대, 일명 코브라 무장 헬기 2대, 그리고 자동 화기와 수류탄 등의 살상 무기를 동원해 도청을 점령했고 불과 4시간 만에 23명의 시민들이 숨지며 열흘간의 항쟁도 끝이 납니다. 당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던 나경택 전남매일신문 기자는 계엄군 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호 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통신병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12시 40분쯤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10여 분 후에 통신병이 발포 명령입니다 하니까 참호 대위랑 여기서 군인들이 그대로 발포를 해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1공수여단 소속 차대위는 5월 24일 계엄군 간의 오인 사격으로 숨집니다. 발포 명령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잖아요. 일선 하급 부대원들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광주에는 3, 7, 11공수여단 등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휘 체계를 따랐다면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88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이성 계엄사령관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발포 명령을 하지도 발포 명령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이성 계엄사령관. 37년이 지난 지금도 입장엔 변함이 없을까? 공수부대나 이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일은 없어. 없습니까? 없어. 너는 나한테 물어본 당신이 틀렸어. 나 이때도 있다고 얘기하겠어. 그 잡았을 텐데 없어요 실제. 그렇다면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그때 뭐 누가 사격 명령을 시켰나, 누가 쐈냐, 왜 쐈냐 이렇게 뭐 시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발포 명령 그런 게 발포 명령을 해가지고 사격한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저기 총 쏘니까 총 들고 그냥 쐈지. 발포 명령은 없었고 그 발포 또한 계엄사령관인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계엄군의 목숨을 위협해 총을 쐈을 거라는 이성 씨. 그와 함께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 씨. 그 역시 지난 89년에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그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주의 대통령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령부나 발포 명령은 없었고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른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전 씨. 그는 주변에 항의에도 준비한 문건만을 읽다가 청문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무사에서 보관하던 군 기록 하나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자위권 발동 조치가 결정되고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했던 5월 21일에 작성된 육군 회의자료. 장관, 육군참모총장, 군사령관, 수경사령관, 합수본부장, 특전사령관이 모인 자리에서 난동시 자위권 발동을 강조한 사람은 전 대통령. 당시 합수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씨였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자위권에 의한 발포라는 주장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봤으니까 어머 왜 저렇게 낮게 오지? 뭐 때문에 저러지? 저쪽에서 이렇게 헬기가 오면서 응급실 쪽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이 꼴랑지가 응급실 쪽으로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헬기에서 따다다다다다 쏘는 거예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난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드르륵 쏴는 거라. 하지만 당시 항공여단에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목격자를 고소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덮여있던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격전지였던 전일빌딩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무려 8개월 동안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일빌딩 10층 실내에서만 177개의 탄흔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요 주변에는 이 높이의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창틀의 높이를 감안을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벽면을 스쳐 맞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위가 이것보다 같은 위치거나 높은 위치가 아니면은 쏠 수가 없는 탄원이죠. 분명 10층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탄원은 헬기 사격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탄원은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럼 헬기에서 이제 사격 가능성은 보기에서 이제 소총을 쐈거나 아니면 이제 거치된 기관총을 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소총을 쏜다라고 하면은 150개의 탄원이 이렇게 정형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치된 총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김동완 실장은 총기의 종류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헬기의 기관총에서 사격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추정합니다. 1980년 9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에서는 광주 소요사 때 분석 교훈집을 작성합니다. 당시 광주에는 2대의 코브라 헬기, 12대의 500MD를 비롯해 총 31대의 헬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작전 임무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공중 화력 지원. 육군 1항공여단의 작전 지원 내용에도 22대의 500MD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총을 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100번 그것은 이제 그 지상에서 있었던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하늘에서 이 시위대 내지는 하늘에서 민간인 지역에 대해서 그런 그 기총소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위권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95년 검찰 조사 당시 시민을 향한 사격을 명령받았다고 증언한 103 항공대대장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를 우려해 자신은 사격하지 않았지만은 폭도들에게 무차별 제압 사격을 해달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총알을 500발씩 해서 1000발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5월 23일 날 다시 1500발을 받아요. 그러면 그 1000발이 없어졌으니까 1500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한 주간지 기자 역시 자신의 취재원 중 당시 헬기 사격 명령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최세창 전 장관 60일 남자한테 헬기 올라와서 총을 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쏠 수가 있냐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최세창 전 장관이 이제 권총을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들 듯이 얘기하면서 야 이 새끼야 내 말 들으라고 빨리 올라가서 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헬기 사격을 명령한 것은 당시 3공수 여단장이자 하나회 일원으로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했던 최세창 중장. 자위권으로 해석되지 않는 학살을 명령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창 장군님 댁이지? 네. 저희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SBS요? 예예. 아니요. 절대 그거 안 왔어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말 안 해도 역사는 진실을 30년, 50년을 밝혀지겠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요. 지나간 역사죠. 지금 가지고. 근데 아직도 이제 5.18 가족들은 죄송합니다. 네, 가세요. 다 지난 일이랍니다. 앞서 만났던 이희성 계엄 사령관 역시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책임이 지고 이제 그 진역까지 가가지고 처리행까지 받았지 않소.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해요? 이희성 계엄 사령관은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국민을 향해 내 나라 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이런 진압을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국민으로 봐요? 톡도지. 민주화가 무슨 민주화예요? 엉터리 같은 얘기지. 이것은 비단 이희성 계엄 사령관의 생각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새시대의 영도자로서 국군 개척의 길로 나서는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 육군. 당시 신군부의 검열 아래 있었던 언론은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두환 씨의 결단이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일이었다고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 장군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국기 보존에 공헌한 장군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80년 8월 22일 전두환 씨는 전역식에서 훈장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태극 무공 훈장을 받게 됩니다. 무공훈장은 그야말로 적과 싸우는 전투에서 공을 남긴 그런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서 전시가 아닐 때는 무공훈장이 없죠. 당시에 5.18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그 대전제가 다른 거죠. 적과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세워서 훈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적과 싸웠어요? 그게 적입니다. 이 훈장은 2006년 박탈됩니다. 훈장이 주어진 이유 중 하나는 충정작전 공헌,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장을 받은 뒤에도 전 씨의 입장은 내내 한결같았습니다. 광주에서의 학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5.18 때 보안사에 있었거든. 사령관이 참모들 불렀어. 야, 이게 왜 광주에서 보고가 없느냐, 일이 된 거야. 광주 시내의 사태를 알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광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다 알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지. 광주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전두환 씨는 당시 계엄군 전남북 군소 전교사 사령관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윤흥정 사령관. 그렇지. 그 양반이 워낙 온순해가지고 말이야. 또 말이 잘 없고 여기 내키들을 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에서 소준열이. 그래서 소준열이가 이름을 물어. 근데 원래는 계엄사에서 육군 본부에서 그거를 발령을 내더라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할 게 아니라? 보안사령관이 계엄하니까 보안사령관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전혀 무관한 건 아니네요. 5.18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러니까 전두환 저 사령관이 지금 역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전두환 사령관이 무관할 수가 없지. 두 번째 증인인 전두환 씨와 광주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은 95년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5월 23일인데요. 당시에 그 특전사령관인 정호영이 전두환의 친필 메모를 가지고 광주에 내려옵니다. 소준열 당시 정교사 사령관에게 전달되는 건데요. 공수부대의 사기를 죽이지 마라.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광주를 수습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소준열은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검찰에서 했고, 전두환 씨의 메모가 전달된 뒤 소준열 전교 사령관은 광주 재진입 작전을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작전 일자는 27일 이후로 정해집니다. 한편 작전 실행 하루 전 부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00만 원의 돈을 보내기도 했던 전두환 씨. 그가 일선 작전 지휘체계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공식 지휘인 아인처럼 같이 해식비를 내려보낸다? 그게 상징하는 건 자기도 그 작전에 계속 개입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해자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들만이 살아남은 것을 죄스러워합니다. 국가의 폭력에 의해 숨졌고 37년이 지나서도 위로받지 못한 수많은 넋들. 반복되는 거짓과 왜곡 속에서 우린 이들의 한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 다시 5월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